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 DSB SC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DSB SC 방식에서는 우리가 캐리어의 정확한 프리퀀시하고 그 다음에 페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서 델타 F, 델타 세타가 0인 그런 정확한 캐리어 리커버리가 필요한 그런 회로들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런 캐리어 리커버리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synchronous detection 또는 우리가 coherent detection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디텍션을 디모듈레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F 값, 델타 세타 값이 변할 때 어떻게 신호의 왜곡이 수신단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DSB SC 방식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갖다 곱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우리가 곱해서 전송단에서 TX단에서 송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곱하는 그 모듈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비싸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거 대신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우리가 코사인 사인 시그널들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FC라는 동일한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주기 신호를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곱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를 통해서 캐리어 주변의 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만 남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DSB, SC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 신호를 곱하는 거, 이런 구형파를 곱하는 것이 동일하게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것이 이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캐리어를 갖다 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아서 우리가 DSB, SC 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그걸 구현할 때 우리가 역시 곱하기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의 곱하기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형파를 구현하기 위해서 MT에다가 우리가 이런 FC라는 주기를 가지는 스위칭을 소자를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MT 값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효과가 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신호들을 받을 수 있고 밴드 패스 필터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스위칭 소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에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방식이고 두 번째는 링 모듈레이터라고 불리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칭 소자를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서킷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림 여러분들 4.8을 보시면 책에 있는 그림 4.8을 보시면 다이오드 브릿지 방식이라는 모듈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브릿지 모듈레이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스위칭 소자가 이제 어떻게 회로로 구성이 될 수 있느냐, FC마다 우리가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소자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요 초퍼 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브릿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모듈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M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MT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MT라는 시그널을 입력했을 때 요 스위칭 소자를 우리가 다이오드로 구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킷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이오드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다리를 건너는 듯한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우리가 다이오드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노드가 있으면 여기서 한쪽 방향으로 다이오드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다이오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로컬 오실레이터를 장착해서 이 로컬 오실레이터에서는 코사인의 2파이 FCT 주기 FC를 가지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동작하게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고요. 여기 플러스로 동작하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역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A에서 B쪽 방향으로 다이오드가 흐를 수 있게 소자를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사인 2파이 FCT 주기를 가지고 그 주기를 가지고 요 브릿지 소자가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 역할을 해서 MT 값을 갖다가 이렇게 부형파 형태로 곱해진 형태의 그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해준다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밴드패스 필터를 FC 주파수 근방에 스펙트럼만 남기고 모두 차단하는 그런 밴드패스 필터를 구성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MT의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진 DSB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MT는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라고 했죠. 이렇게 들어가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위칭을 겪고 난 이후에 나오는 시그널, 그 시그널은 요 스위칭을 겪고 난 이후에 나오는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FC 간격으로 이렇게 구형파가 곱해진 형태의 껐다 켰다 하는 거죠. MT 시그널을 껐다 켰다 해서 나오는 시그널들, 이런 형태의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점에서의 시그널이 됩니다. 요 검정색 시그널이 이제 MT 시그널이 될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점에서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진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은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시그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시그널은 코사인 시그널이 곱해진 이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동일한 주파수로 우리가 모듈레이션이 된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진폭이 변조되어서 나오게 되는 이런 시그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곱해졌을 때, 이 두 개 시그널이 곱해졌을 때 나타나는 이런 시그널에서 밴드 패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MT 코사인 2파이 FCT 거치고 난 시그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DSB 모듈레이티드 시그널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2파이 FCT가 코사인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주기를 가지고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MT에서 C 지점과 D 지점을 갖다 우리가 켰다 껐다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FC의 주기하고 동일하게 이 전체 브릿지 서킷이 이 MT의 시그널을 밴드패스 필터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우리가 스위칭 소자로 작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다이오드 브릿지 모듈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 4.8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식으로는 우리가 링 모듈레이터라고 불리는, 역시 링 모듈레이터라고 불리는 초퍼 모듈레이터가 있습니다. 모듈레이터. 요 스위치를 어떤 회로로 구성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나오는 신호의 구성은 동일하게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MT 시그널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그널을 걸어주게 되면 4.9에 있는 그림 4.9에 있는 회로도로 우리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노드, B 노드, 그리고 C, D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사이에 로컬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역시 다이오드 회로들이 연결돼서 다이오드 회로가 연결이 돼서 D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D2는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D3가 이게 D3고요.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는 회로가 우리를 다이오드 회로를 D2라고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서킷을 D4라고 합니다. 네, 이런
소자를 가진 서킷을 가지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2파이 FCT를 여기서 교류 교류 신호를 보내게 되면 FC라는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MT 시그널을 이쪽 방향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주는 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밴드패스 필터를 FC 주파수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T 코사인의 2파이 FCT 두 개 곱한 시그널이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포 모듈레이터에서의 스위치를 어떤 소자의 서킷 형태로 구성하느냐. 그래서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이오드 브릿지하고 그다음에 링 모듈레이터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 이론에서는 요 통신 시스템에서는 요 브릿지 회로 그리고 링 모듈레이터 회로에 요 회로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외우거나 그걸 그려라 하는 것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고요. 요 스위칭 소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초퍼 모듈레이터를 갖다 구성한다라고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 여기 링 모듈레이터고 요것이 다이오드 브릿지 모듈레이터 형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배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스위칭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회로 이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모듈레이터 방식이 방금 전에 이제 크게 우리가 멀티플라이어 모듈레이터 그냥 곱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요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 그런 방식의 변조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스위칭 소자를 써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초포 모듈레이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스위칭 소자를 써서 우리가 MT에다가 밴드패스 스위칭 소자와 밴드패스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로 모듈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라는 요 수식을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 신호를 모듈레이티드 시그널로 얻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신호를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호를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넌리니어한 어떤 디바이스 아니면은 제곱 소자를 우리가 거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기 된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곱하기 된 주기 신호를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방식이 스위칭 모듈레이터, 초포 모듈레이터 다음에 나오는 방식이 이제 넌리니어 모듈레이터 방식이 나옵니다. 넌리니어한 모듈레이터 방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스위칭 소다도 우리가 넌리니어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위칭하는 방식도. 그래서 이 부분도 넌리니어한 모듈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넌리니어 모듈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넌리니어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리니어한 어떤 시스템을 거치고 났을 때 신호가 제곱되면 1차로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이상의 연산을 거치고 나왔을 때 우리가 넌리니어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곱의 형태의 시그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모듈레이터 방식이 넌리니어 모듈레이터 방식이 스퀘어 로우 모듈레이터예요. 모듈레이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거는 아이디얼한 스퀘어 오퍼레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제곱 소자를 쓰게 된다는 거죠. 스퀘어 디바이스를 썼을 때 요거를 갖다 특별하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바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얼한 우리가 스퀘어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결국에 제곱을 하는 거죠. 어떤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그 시그널의 제곱으로 연산된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신호를 내보내는 연산 디바이스를 우리가 스퀘어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스퀘어 오퍼레이션 해주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스퀘어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DSB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MT를 입력 시그널로 받고 거기에 우리가
코사인의 2파이 fct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코사인의 sct 값을 우리가 코사인의 2파이 fct 이렇게 캐리어로 놓죠. 캐리어를 원래는 곱해주죠. DSP 모듈레이션은 곱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곱하기 연산이 어렵다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좀 비싼 소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더해줍니다. 그래서 MT 플러스의 SCT가 나오도록 더해줘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냐면 요 들어온 신호를 제곱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통과시킵니다. 얘를 이제 스퀘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yt라는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 yt는 결국엔 mt 플러스 sct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한 값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곱해주면 얘의 제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값도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제곱된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코사인 시그널의 제곱은 항상 어떻게 됐었어요? 2분의 1의 1 플러스의 그 코사인 시그널의 그 주어지는 세타 값을 2배에서 해주면 되죠. 삼각함수 공식 기억나나요? 이제 뒤에서 볼 텐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FC를 가지는 캐리어 주파수 대역만 딱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2 곱하기 MT의 SCT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MT와 SCT의 곱이 들어가고 제곱했으니까 2배가 들어있는 그 시그널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럼 이제 YT를 살펴보면 되겠죠? YT는 어떤 결과죠? YT는 결과적으로 MT하고 SCT의 제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MT와 SCT 합의 제곱 소자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MT의 제곱, 그 다음에 SC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플러스 EMT, SC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DSB 모듈레이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요걸 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이 되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desired 시그널이 되고요. 얘는 우리가 원하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T 제곱, SCT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 막 이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죠. 우리는 MT에다 코사인 시그널만 곱해진 그것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치 않는 신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on-desired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파란색 시그널만 추출해내느냐, 이렇게 더해진 시그널에서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보면 특정 주파수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죠. 그죠? 필터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찾아보면 먼저 YF를 여기에는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YT의 프레이 트랜스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결과들을 프레이 트랜스폼 해준 거랑 동일하죠. YT가 여기 제곱한 거, 그 다음에 요거의 결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계산해 주냐면 요걸 YF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MT의 제곱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프레이 트랜스폼의 MT의 제곱, 메시지 시그널의 제곱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얘는 MF, MT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MF죠? 그거를 갖다 MT 곱하기 MT니까 프레이 트랜스폼은 곱하기는 컨볼루션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멀티플라이 해준 거는, 곱해준 거는 결과적으로 컨볼루션으로 주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SC 제곱의 T를 프리 트랜스폼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얘는 우리가 SCT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프리 트랜스폼 해주기 전에 먼저 코사인 2파이 FCT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을 써서
2파이 FCT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의 4파이 FCT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코사인 2파이 FCT의 제곱이 이렇게 바뀌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t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의 결과는 2분의 1, 2분의 1에 대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결과는 뭐죠? DC 시그널 2분의 1이네요. 그거는 DC 시그널을 우리가 임펄스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주파수로 임펄스로 표현되고 크기가 2분의 1이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코사인 4파이 FCT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2FC 지점에서 임펄스를 두 개를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 2분의 1이 더 있으니까 4분의 1의 임펄스의 F-FC 2FC 여기서 2파이를 갖다 나눠주면 우리가 2FC가 남죠. 그래서 캐리어 주파수가 2FC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시프트된 결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플러스 역시 2분의 1 곱해지니까 4분의 1에 임펄스의 F 플러스의 이번에 2FC 이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주파수의 제곱을 해주면 이런 성분들이 주파수 영역에서 임펄스 성분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프레이 트랜스폼에 2배 MT SCT 해주면 요게 뭐가 되죠? 요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죠? 2분의 1의 MF를 갖다가 MF-FC만큼 이동해 준 거, 그 다음 플러스 MF에서 MFC만큼 마이너스로 이동해 준 거. 거기에 2분의 1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 2가 없어지니까 여기 1로 바뀌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체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는 얘네들을 다 더해 준 게 될 겁니다. 요 놈의 제곱, 요 놈의 제곱, 요거 한 거를 프레이 트랜스폼 해준 결과는 결과 YF는 얘네를 다 더해 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모듈레이티드 되기 전에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에 대한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 스펙트럼을 기저대역에 있는 시그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이럴 때 여러분들 빨리 돌리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MF를 갖다가 가정을 해봅시다. MF를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렉탕귤러 펑션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렉탕귤러 펑션으로 마이너스 B에서부터 B까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크기가 1인 이런 시그널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그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MF 시그널, 이런 시그널이다. 즉 싱크 펑션이 아마 들어가겠네요. 그죠? 입력 신호로 들어갔을 때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이 YT에다가 밴드 패스 필터만 통과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DSB 모듈레이션 시그널이 나오나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YF를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YF는 어떻게 되는 거죠? YF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두 개의 시그널을 갖다 MF와 MF를 갖다가 모듈레이션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듈레이션이 아니라 MF와 MF를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돼요? 렉탕귤러 시그널을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이 시그널을 컨볼루션 해주면 얘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쭉 오면서 곱해지는 시그널마다 다 곱해지는 이 네모난 모양의 면적을 다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파 모양의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어요. 삼각파 모양의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EB가 되고요. EB서부터 시작해서 EB까지 이런 트라이앵귤러 펑션이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첫 번째 MF 모듈레이티드 된 컨볼루션 된 요 시그널이 될 거고요. 요거에 대한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얘가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non-desired 시그널이 나오겠죠. 요 결과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빨간색 시그널로 그려지는 요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SC의 제곱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나오는 시그널은 여기서 임펄스가 여기서 2분의 1의 임펄스 여기서 2분의 1 크기로 나오죠? 2분의 1의 임펄스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나오죠? 4분의 1, 4분의 1, 2파이 FC에서 나온다. 2FC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2FC에서 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배의 FC 지점에서 마이너스 2배의 FC 지점에서 임펄스가 요 2분의 1의 절반 4분의 1로 4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이렇게 작게 임펄스가 주어지는 게 다른 한 가지 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2분의 1의 임펄스, 그 다음에 4분의 1의 F-2FC 그게 요 임펄스고요. 요 임펄스는 뭐예요? 여기 4분의 1의 임펄스 F 플러스 EFC 요게 지금 마이너스 EFC에 가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드 시그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디자이드 시그널은 이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 어디서 나왔어요? 요거는 우리가 FC FC 지점에서 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FC 지점에서 마이너스 FC 지점에서 우리가 디자이드 시그널은 요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결과로 우리가 디자이드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디자이드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이 요것만 이제 딱 끄집어내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놔 FC-FC에다 붙여놓은 요 시그널만 딱 뽑아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FC 주변에서 밴드 패스 필터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씌워서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우리가 씌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밴드 패스 필터가 될 거고요. 밴드 패스 필터를 어디서 이렇게 떨어뜨리느냐? 그거는 여기 그 EB하고 FC-의 B 지점, 요 지점 사이에 어딘가에다 우리가 요 위치를 컷오프 프리퀀시를 잘 놔서 주파수를 차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BPSK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는 non-desired 시그널을 스펙트럼을 다 만약에 우리가 FC 값이 3B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이 지점이 뭐였어요? 이쪽 끝 지점이 이 끝 지점의 값이 뭐가 됩니까? 이 끝 지점의 값은 FC-B가 되겠죠. 여기서 0에서부터 B까지니까 FC에서부터 여기까지는 B니까 B만큼 빼준 값. 그래서 EB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FC-B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FC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FC는 3B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3B보다는 커야지 여기서 EB 그거에 그 B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그거보단 커야지 여기 사이에서 겹쳐지는 시그널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빨간색 시그널과 파란색 시그널 사이에. 그래서 그 사이의 값을 갖다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디자이드 시그널 파란색 요 결과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스퀘어 소자를 이용해서도 스퀘어로 모듈레이터에서 아이디얼한 스퀘어 어떤 시스템을 해서 그거에 연산된 결과 값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곱하기 연산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구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곱 소자를 갖다 근사화시킨 넌리니어 소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